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강연해 주실 교수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교수님께서 2024년 1월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태일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화학과의 김태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해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고요. 공학을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슈퍼히로, 여기에서 스파이더맨과 같은 슈퍼히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초대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금과터에 와서 강의했었을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동영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중들이 고등학생인가 보다, 중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네. 지금 성균관대에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축제 기간은 가수도 오고 뭐 재작년에 싸이도 오고 뭐 이랬는데 이게 성균관대 불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불금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스파이더맨을 위한 기술들입니다. 사실 이게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그럴듯한데 영화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균관대를 먼저 설명하기 이전에 저를 먼저 설명을 하면, 저는 여기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고요. 오성중학교, 충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여기서 20년 정도 보냈고요. 그 다음 이제 학교는 서울로 가서 사실 이제 동대구역에 내리면은 고향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성균관대는 60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학교고요. 이렇게 두 개의 캠퍼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라고 해서 명륜동에 있고요. 그 다음 저희 공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은 수원의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캠퍼스에는 오늘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시너시를 두 개의 캠퍼스를 따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 쪽에는 삼성이 가까우니까 삼성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저희는 삼성하고 굉장히 가깝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요거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오늘 빠뜨렸는데요. 1,000원짜리에 누가 있는지 아시죠? 1,000원에 있는. 그 다음 5,000원짜리는요? 맞아요. 그 다음 10,000원짜리는요? 네. 50,000원짜리는요?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네 분이 저희 학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태계 이황은 저희 학교의 선생님이셨고요. 그 다음 나중에 총장까지 가신 분이고, 그 다음 이 선생님은 어떻죠? 역시 보드 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총장까지 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있는 세종대왕은 저희 학교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50,000원짜리에 계신 분은 학부형이세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성균관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돈을 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제가 여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교 가서 어떤 공부를 할까라고 하다가 화학공학과를 들어갔죠. 화학공학에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웁니다. 반도체도 많이 가고, 물론 바이오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를 해야겠다, 공부를 하고 싶다고 대학교 가면 마음대로 이제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이오를 이렇게 갔더니 뭔가 이게 저한테 맞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그냥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반도체 쪽으로 박사를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다시 바이오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는 화학공학이긴 하지만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냐면 여러분들 아시듯이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일환이고 디스플레이도 반도체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한 기기를 쓰는 것을 반도체라고 이야기해요. 반도체니까 어쩔 땐 도체, 어쩔 때는 도체가 아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바이오의 기능들을 우리 마음대로 반도체처럼 조절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처럼 껐다 켰다가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마이크 스위치처럼 껐다 켤 수도 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바디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껐다 켰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를 바이오에 적용시킨다면.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공학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제 연구 분야를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에 있는 이 슈퍼히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히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는 훨씬 더 사람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멀리 뛰고 날아다니고 이런 분들. 근데 어딜 가서 이런 친구를 연구하지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테슬라를 물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주인의 모티브를 얻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모든 기능들이 다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이 스파이더맨을 모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논문으로 하나를 썼었는데 그 논문을 쓰고 나면은 이 논문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해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연구자한테 평가를 받는데 그분이 한 가지 이렇게 테마를 짧게 사설을 제 논문을 보고 사설을 적어준 게 빌딩 어 슈퍼히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슈퍼히로를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너의 연구가.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야 될 부분이 여기 김태일이라고 하는 연구진이 했는 연구가 이런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거고 요 밑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죄송한데요. 인간의 능력을 인핸스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는 저희한테 맞는 대학원생하고 이렇게 맞는 공학적인 연구를 했을 뿐인데 해외에서 이런 사설을 줬으니까 스파이더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에 논문이 14년도에 논문이 나왔고 요 사설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간 한 10년 동안 해온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소개하기 이전에 생체모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바이오미메틱스, 생체모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생체모사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게 벨크로지요. 벨크로 찍찍이. 이거 어떻게 쓰죠? 붙였다 뗐다 할 때 쓰죠. 어쩔 때는 우리가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고 뗄 때 이렇게 어떤 힘을 가하면 떼지는 형태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뭐죠? 나비죠. 여기에서는 갈고리 풀을 갖고 있는 식물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만든 거고, 요걸 왜 붙였냐면 이 나비는 비 올 때도 날아다녀요. 근데 이 날개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방울이 바깥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친구가 비 올 때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이 몸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얘가 무거워져요. 바깥으로 나가야지 얘는 가벼우니까. 몸으로 안 올 수 있게 물방울이 항상 바깥쪽으로 갈 수 있는 구조물이 여기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유리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갈고리 풀에서부터 우리가 찍찍이 발명했듯이 자연에서 갖고 있는 특이한 펑션들을 가지고 우리는 공학적으로 해석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테마인데요. 이 친구가 개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하냐면 한 요만해요. 도마뱀이 한 이만한 친구인데, 천장을 막 이렇게 다닙니다. 사실 이건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손바닥입니다. 이 손바닥을 보면 이 정도 되는 몸무게를 손끝 하나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cm by 1cm 정도로 한 10kg, 한 8kg 정도 되는 몇 킬로, 그 몸무게가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접착력을 갖고 있다는 셈이거든요. 근데 또 어떻죠? 누가 뱀 같은 게 이렇게 자기를 먹으러 오면은 또 쉽게 도망가요. 이때까지 나왔던 접착제랑 다른 거예요. 접착제는 어떻죠? 우리 본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5초 본드라고 하는 걸 손에 붙이면 떼기 힘든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원할 때 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접착력의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접착력의 차이의 극대화, 접착력이 엄청 좋다가도 접착력이 엄청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걸 스위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친구의 능력이라서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파이더맨이 갖고 있는 특이한 능력은 벽을 잘 타는 능력.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80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쉽게. 영화에서는 약간의 갈고리가 이렇게 나와서 80kg나 되는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계산해 보면 맞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개코 도마뱀의 능력의 100배 이상이 되면은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것은 잘 듣는 능력이에요. 스파이더맨은 영화에서 잘 듣는 능력으로 나오죠. 옆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갑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나? 분명히 고도화되어 있는 감각기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만약에 잘 듣기만 하면은 모든 노이즈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모든 정보들이 다 내한테 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만 잘 캐치를 해낼 수 있을까? 왜냐면 스파이더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똑똑한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미줄에 매달려 있을 때 원하는 것들, 즉 이제 먹을 게 멀렸구나, 혹은 아니면 암컷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바람이 막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살펴보면 스파이더맨이 어떤 기능을 더 인핸스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각으로 이제 주변 물체를, 뇌파로 이렇게 주변 물체를 옮길 수 있는, 사실 요거는 스파이더맨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스파이더맨 적이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다 붙여 넣어 봤습니다. 먼저 벽을 잘 타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 각지에서 뽑아낸, 가지고 온 도마뱀 종류의 발바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발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지문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끝에 보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요거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나노 구조물, 끝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였지만 나노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이 나노 구조물이 빗자루처럼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기판에서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뭐
학술적으로는 반데르왈스 분자간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빗자루처럼 이렇게 붙어서 접착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끝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숟가락처럼 이렇게 굽어 있죠. 그래서 굽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반대쪽으로 하면은 쉽게 떨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하면 잘 붙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따라오면은 쉽게 뗄 수 있는 낮은 접착력을 가지고 그 다음 이런 나노 스트럭처를, 나노 구조물을 갖고 있으니까 높은 접착력을 가지는 특성이 되는 거죠. 사실 영화에도 이런 친구가 여기 스파이더맨 비슷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벽을 타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분자간 인력은 아니라 요거는 정전기력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바닥에 붙어서 잘 떼기 힘든 그 능력인데 이 정전기력의 이론상으로 100배 정도 더 높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노 구조물에서 의해서 유도되는 접착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구조물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굽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굽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접착력을 영어로 보여주는 건데 접착력을 수치화한 건데 이렇게 해서 접착력 하나가 점점 높아지고 크게는 120배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털 하나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한 10kg 정도의 아령을 들 수 있는 정도의 접착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향에서는 접착력이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거니까 쉽게 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벨크로 같은 접착력인데 높은 접착력과 낮은 접착력을 가지는 그런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나노 구조물이 굽어져 있으면 물방울이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나비 날개와 같이 물방울을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판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도 건너뛰겠습니다. 다른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벽을 잘 타는 능력은 거미한테 물려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나온 그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아마도 다음 스파이더맨 4가 됐든 5가 됐든 개코 도마뱀과 같은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거미가 거미줄에 이렇게 있고 이 거미줄은 항상 진동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암컷이 왔을 때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진동수와 그 다음 바람이 왔을 때 진동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감각기관이 어디 있냐면 여기 발목 정도에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발목 정도에 있는 감각기관에 바이브레이션 리셉터라고 하는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진동 감각기관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의 피부는 굉장히 딱딱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 딱딱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딱딱한 피부가 이렇게 크레이가 있습니다. 크레이가 있으면 어떻죠? 그냥 크랙이 없을 때 잡아당기면 별로 문제가 없다가 조금 이렇게 칼집을 내면 잘 찢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학생들 해봤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거에 중간에 대팩이 이렇게 있으면 잘 이렇게 벌어질 때 찢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로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찢어져 있는 크랙이 있으면은 외력이 있으면 여기에 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가 잘 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요거 마찬가지로 이런 크랙을 전극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거미가 갖고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생체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정기적인 시그널이 바뀌게 되는 센서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랙이 있으면은 힘이 이렇게 모여서 빨간색처럼 이렇게 힘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진동이 왔구나 안 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론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이론적인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8개를 센서화 시키고, 그 다음 매우 날개짓을 하는 요 무당벌레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본드를 발바닥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이 친구가 날개를 계속 짓을 하니까 날개짓을 하는 정말 가벼운 진동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도 당연히 뭔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압력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썼냐면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저희가 썼고요. 요거를 바이올린에 붙여놓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운동을 해봤더니, 바이올린 플레이를 해봤더니 지금 노래가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노래 소리가 나오는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수가 다 바뀌게 되고, 이런 진동수가 다 바뀌게 되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여기 목에다 붙였습니다. 목에 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 친구한테 Go, Shoot, Jump and Stop이라고 하는 4개의 단어를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젖이 떨리니까 진동수가 나오게 되고, 이 진동수를 해석을 하면은 무슨 소리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슈퍼 마리오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슈퍼 마리오 게임에서 Go, Shoot, Jump and Stop, 점프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 다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영화에 보면은 폭탄 터지는 데서 주변 친구들하고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만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목소리 역시도 전달이 돼요. 요거를 칵테일 파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요거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with noi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방차 정도의 외부 소음을 준 상태에서 Go, Shoot, Jump and Stop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이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소방차가 지나가니까 다 노이즈가 다 들어갈 텐데. 근데 이 거미에서 가져온 센서는 진동만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노이즈는 상당히 흡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이 진동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마이크에서 노이즈, 소음이 같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싸라고 하는 노이즈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요 마이크라고는 다르게 훨씬 더 깨끗하게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요 3번째, 시끄러운 소리 중에서도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소음을 다 듣다 보면 이 친구가 해야 되는 능력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소음과 소음이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그 스파이더맨 첫 번째 논문을 내고 엄청 고민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해외 논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학회를 가서 만난 분인데, 여기 있는 이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을 학회에서 만났는데, 이런 논문이 있는데 한번 볼래? 라고 했던 논문이 요 논문입니다. 거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었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각기관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여기 동그랗게 생긴, 이렇게 생긴 패드가 하나가 있어요.
마치 우리 무릎의 연골하고 마찬가지예요. 연골이 딱딱하면 어떻게 되죠? 바닥에서 오는 진동을 다 다리가 흡수할 텐데, 이거 몸으로 다 전달될 텐데, 이게 딱딱한 연골이기 때문에 이 진동을 흡수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감각기관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소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쩔 때는 말랑말랑하고 어쩔 때는 딱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쩔 때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할 때는 이 소재 자체가 원래 말랑말랑한 거였고요. 근데 높은 진동수의 진동이 오게 되면 이 소재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기 진동이고 여기 있는 건 진동수입니다. 낮은 진동수가 왔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딱 말랑말랑하고요. 높은 진동수가 오면은 이 친구는 딱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거미가 거미줄에 있을 때 바람을 불 때는 바람은 낮은 진동수거든요. 비가 오는 것도 낮은 진동수고요. 그래서 거미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낮은 진동수에 있는 소음들은. 그래서 이 소재가 소프트하니까 그냥 스펀지처럼 필요 없는 정보를 다 흡수를 하는 셈이고요. 높은 진동수인 300Hz, 100Hz는 암컷의 거미가 왔을 때 진동수를 250Hz를 내거든요. 그리고 먹을 게 걸렸을 때 막 랜덤하게 막 나올 텐데 이것도 100Hz 이상의 진동수를 가집니다. 즉 100Hz 이상만 이 친구는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 소재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감각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능적인 고분자 소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딱딱하고 어쩔 때는 소프트하고. 그래서 이 소재를 저희가 똑같이 모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러버리, 즉 고무처럼 말랑말랑하다가 외부에 힘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딱딱한 소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얘가 어떤 거냐면 녹말가루를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녹말가루를 물에다 일부 섞어 가지고 이렇게 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을 천천히 넣으면 이게 거의 유체, 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세게 치면 딱딱한 특성을 보이거든요. 요거는 화학공학에서는 논 뉴트리언 플루이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뉴트리언 플루이딕 프로퍼티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유체처럼 물처럼 이렇게 되다가 외부 자극이 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물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바뀌게 됩니다. 즉 딱딱한 소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낮은 헤르츠에 있는 시그널들을 줬더니 다 흡수해 버리고요. 높은 헤르츠의 시그널을 줬더니 그대로 전달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아까 목에서 이렇게 진동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데이터 속에서도 낮은 진동수를 다 흡수하니까 원하는 데이터만 전달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있는 맥박을 측정하면서도 이 사람은 뛰어다닐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운동을 하더라도 원하는 맥박 시그널만 빨간색처럼 이렇게 잘 전달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진동수를 다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신호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소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어떻게 또 쓰일 수 있냐면, 아파트의 진동흡수 소재, 층간소음이 아마 걸어 다닐 때 생기는 굉장히 낮은 진동수, 걸을 때 낮은 진동수의 프리퀀시가 5Hz니까 여기에 흡수할 수 있는 진동수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소재를 쓰게 되면 흡수하는 소재일 테니까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병원에, 학생들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아마 저희 나이 정도 되면 병원 가서 항상 하는 테스트입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생긴 전극을 붙이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냐라고 하면 움직이면 신호가 왜곡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숨을 크게 쉬거나 아니면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될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못 알아먹고 가만히 누워만 계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재는 걷든지 뛰든지 이 충격을 다 이 소재 자체가 흡수하고 원하는 신호만 전달시킬 수 있으니까 뛰더라도 별로 문제 없고 걷더라도 별로 문제 없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소재로 심장에 박동되는 정보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심장이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게 24시간 중에 4, 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4, 5초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심장 마비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4, 5초를 어떻게 캐치하냐가 문제인 건데, 병원 가서 그 4, 5초를 운 좋게 이렇게 측정을 잘 하면은 이분은 빨리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병을 키워서 이제 생기는 병을 키우게 되는 거니까, 이런 기술을 잘 이용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장의 움직임을 지금처럼 이렇게 잘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부정맥이 언제쯤부터 생기고 있는지도 일찍 알아낼 수 있으니까 심장 마비를 조기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학적으로서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은 반도체로 뇌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이런 반도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반도체냐면 바늘처럼 생겼고요. 이 친구는 뇌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드릴링을 통해서. 이렇게 뇌를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반도체는 뇌의 신호를 껐다 켰다가 할 수 있어요. 얘가 어떤 거냐면 여기는 뇌 부분인데, 요 뇌 부분이 어떤 구조를 담당하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쓰는 뇌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이 친구는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음을 느낄 수가 있는 셈이죠. 근데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약을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도파민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이게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이 켜지는 게 바늘 끝에 있고요. 조절도 가능한 무선 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 G가 있습니다. G가 왼쪽 방에만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켜줬어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왼쪽 방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Y 같은 방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벽지는 세로로 되어 있는 벽지, 가로로 되어 있는 벽지, 벽지가 아예 흰색인 벽지를 만들어주고, 여기 끝에다가 이제 센서를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쥐가 거기에다가 코를 이렇게 포킹을 하면은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게끔 유도를 했더니 이 친구는 계속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영역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특이하게도 좁고 어둡고 밝고 트여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어 있는 실험 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쥐는 좁고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부의 포식자들한테 잘 눈에 띄질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은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조절하는 쥐는 훨씬 더 용감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다닙니다. 뭐 밝은데도 막 이렇게 막 다니고, 그 다음 친구들하고에게 쥐들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코로 이렇게 더듬이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떤 병이 오죠?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병이 옵니다. 이게 사람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병 중에 하나인데요. 뇌에서 생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이 나오는 뇌 부분이 노화가 일어나면은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고,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니까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도파민을 낼 수 있는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4년 정도밖에는 못 써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4년까지만 살 수 있는 셈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생활이 안 되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운전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자약, 반도체에 기반되어 있는 전자약을 쓰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희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를 조절했지만 지금은 어떻게까지 조절을 하고 있냐면 동물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실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갈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뇌 쪽에서 모터라고 하는 영역이 담당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억을 담당하는, 사실 기억과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뇌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표피에 있는 코르텍스라고 하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그 표피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역의 언어와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니까 이거는 아마 저희 때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저희 제자들이 혹은 아니면 차차후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뇌를 이렇게 찔러 넣는 케이스니까 당장 못 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장 못 쓸 수도 있죠.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잘 나와 있는 전자수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어버드처럼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극이고요. 이 전극으로 자동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데 애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놀래죠. 어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머 놀래는 게 뇌에서도 똑같이 놀래요. 이게 에러 릴레이티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사건 전이 준위가 나오게 되는데 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본 순간 1초 이내로 이렇게 생긴 파장이 뇌에서 나옵니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뇌파에서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동영상을 보면 이게 어떤 차인데 자동적으로 멈추는 차입니다. 근데 센서 고장나서 이렇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 어떻죠?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차가 잘 작동하다가 알아서 잘 서겠거니. 왜냐면 그걸 믿고 이제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근데 안 서면 어떻게 되죠? 당황하죠. 그러면서 뇌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시그널을 잘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뭘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삑삑삑을 계속 틀어줍니다. 학생들한테 틀어주면 삑삑삑만 나오는 것보다 알고 있다 갑자기 노가 나온다든지 이상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지금처럼 이런 아까 말씀드린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다가 이 머신들을 잘 학습시키면 주변 로봇들도 역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차가 잘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위반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시그널을 듣고 이 로봇이 주인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뇌파가 나온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막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뇌파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파형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차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그 실험을 담당한 여학생인데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스탑 시키는 게 있고요. 혹은 아니면 뇌파로 이 친구를 차를 멈추게끔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을 누르는 거는 손으로 눌러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뇌파로 서게 하면 훨씬 더 제동거리가 짧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이런 다양한 복잡한 길로 가게끔 여기에서 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죠. 어떤 차들은 뭐 돌아가는 차들도 있고, 어쩔 차는 차 막히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즉 운전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에러 릴레이티드 포텐셜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원하는 길로만 갈 수 있는 강화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로봇들도 역시 이런 사람하고 로봇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 50분 정도 썼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반도체 연구긴 한데, 일반적인 반도체는 여러분의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형태가 잘 만들어져 있는 디바이스일 텐데, 저희가 만드는 반도체 소자들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지만 인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반도체니까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병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감지할 수 있는 소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미지의 영역인 뇌의 시그널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조절할 수도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스파이더맨을 예를 들면서 쉽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뭐 이렇게 향후 한 2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대, 그리고 100년, 200년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스파이더맨처럼 훨씬 더 인간의 능력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시대가 이런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로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강연하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말에 금요일 저녁 때 같으면 거의 주말이죠. 주말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화학공학이나 공학이나 아니면 대학원의 공부가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R&D 예산을 엄청 많이 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R&D 예산이 30% 정도까지 줄긴 했지만 10년, 20년의 앞날을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연구를 해야지 나중에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병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드립니다. 뭐 저희는 항상 교수들끼리 모이면은 R&D 예산 줄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또 그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까지 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주 뒤인 5월 31일에도 또 역시 강연이 있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책자의 도장 꼭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금요일의 과학과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